네, 여러분, 1강에서 경찰 행정의 의미, 경찰 행정행위의 의미와 그 종류, 그리고 2강에서는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과 하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3강에서는 경찰 작용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경찰학 총론 강의의 초반부에서 경찰의 기본적 수단과 기본적 임무와 수단을 강의할 때 경찰의 수단 중에 이제 권력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주차에서 더 상세하게 이 점을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어, 먼저 전체적으로 경찰 작용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련해서 개관을 하고 두 번째 경찰 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찰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입니다. 어, 경찰 작용의 실효성 확보라는 것은 경찰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경찰 의무의 이행, 즉 경찰 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를 합니다. 이 경찰 작용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유형은 크게는 전통적인 수단과 새로운 수단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이제 있는데 전통적인 수단에는 뒤에 이제 표에서 보듯이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경찰 강제가 있고 또 이 경찰 강제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 택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바로 이제 경찰벌이 있고 경찰벌은 경찰 형벌 그리고 경찰 질서벌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찰 질서벌 같은 경우는 뭐 통고 처분 이거와 별도로 또 통고 처분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 이 경찰 강제라는 것도 그리고 새로운 수단으로서 얘기되는 것이 과징금, 가산금 등과 같은 금전상 제재, 또 공급 거부, 그다음 명단 공개, 간호사업 제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철회, 그리고 국외여행 제한, 취업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수단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작용의 경찰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또 직접 수단과 간접 수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수단은 경찰 강제 중에서 즉시 강제와 강제 집행 중 대집행, 직전 강제, 강제 징수가 이에 해당하고 간접 수단은 강제 집행 중에서 집행벌 그리고 경찰벌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수단 우리 전통적 수단 외에 새로운 수단이 바로 간접 수단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크게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 전통적 수단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제 전통적 수단하고 그다음에 전통적 수단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경찰 강제라고 하는 것은 경찰상의 목적 즉 질서 유지죠.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신체 재산 또는 가택의 실력을 행사해서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상의 작용, 즉 사실 행위를 의미하고 경찰벌이라는 것은 경찰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사후적으로 과하는 벌을 의미를 하는데 경찰 강제와 즉시 강제 모두 권력적인 실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찰 강제와 경찰벌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모두 법률의 근거를 요합니다. 자, 먼저
경찰 강제를 살펴볼 텐데 경찰 강제는 말씀드렸듯이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는 아니잖아요. 먼저 강제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경찰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경찰법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찰 하명에 따른 경찰 의무의 불이행을 있는 경우에 경찰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 또는 주거 등에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경찰 작용을 말하는데요. 사전에 의무를 명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즉시 강제와 구분되고 또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경찰 스스로 힘에 의해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법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강제 집행의 법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수권 조항, 개괄적 수권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일반적 수권 조항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경직법상 제2조, 제7호 등과 같은 이 관련 조항이 강제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별법적 근거를 보면 강제 집행의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먼저 대집행은 일반법으로서 행정 대집행을 그 근거 법률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행강제금이라고도 불리는 집행벌의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경제법이 그 근거 규정이 됩니다. 법 규정이 됩니다. 세 번째 직접 강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으로서 출입국 관리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집시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조로 이제 말씀드릴 것이 경직법 제3조 이하는 즉시강제 수단으로 봅니다. 우리가 배웠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전형적 표준적 경찰 조치에 해당하는 불신검문, 보호조치 이런 것들은 다 즉시강제 수단으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부 조치는 경찰 하명을 통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 집행의 수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직법 제5조에서 경찰관이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서 경고를 바라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억류,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라든지 또 경직법 6조에 관계인에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고를 바라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행위를 제재하는 경우라든지 또 경직법 제10조의 제4에 범인 또는 소유 행위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 명령 또는 투항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바로 강제 집행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 집행 중에서 직접 강제의 성질을 가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강제 징수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이 강제 집행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강제 집행의 수단, 즉 종류에 관해서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 집행의 수단 또는 종류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집행, 집행강제, 직접강제, 강제징수, 집행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 즉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당해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근거 규정이 되는데요. 경찰상 강제집행의 예를 들어보죠.
강제집행 중에서 대집행의 예를 들어보면 도로교통법 제31조상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을 통한 대집행과 대집행 비용이 강제징수가 예가 됩니다. 또 무허가 건물의 철거 관련된 건축법 제74조도 그 예가 됩니다. 대집행 예가. 자,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인 자기 의무로서 의무가 그 대상인데 따라서 신체 검사나 증인 출석 의무와 같이 대체성이 없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 등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집행의 요건은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법상 의무로서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행을 확보할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 등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대집행의 절차는 뭐 행정대집행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지만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행 징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제집행의 수단 중에서 직접 강제를 보겠습니다. 직접 강제라는 것은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의무 이행이 있던 것 같은 형태를 실행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자기, 부자기, 수인 의무 등 모든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경찰의 집회 시위 군중에 대한 강제 해산, 그다음에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 폐쇄, 그다음에 군사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자의 강제 퇴거, 그다음에 사증, 즉 비자 없는 외국인의 강제 퇴거 등 이런 것들을 바로 경찰상 직접 강제의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직접 강제와 관련해서는 한계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최고 수단으로서 활용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는 직접 강제의 법적인 근거는 앞에서 이미 간략하게 설명했죠.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강제에 대한 구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접 강제에 대한 구제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통상 신속하게 종료되기 때문에 소송에 이익이 없어서 현실적인 기대는 어렵습니다. 구제는 어렵다는 거죠. 위법한 직접 강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위법한 직접 강제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직접 강제를 한 공무원은 당연하겠지만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다음은 강제집행의 세 번째 수단인 강제징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징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사인이 경찰 작용과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행하는 작용으로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강제집행이 됩니다. 자기, 부자기 또는 수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금전급부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되는 것이죠. 법적인 근거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죠.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 차량의 이동, 보관, 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예로 들 수가 또 있습니다. 개별법에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체납처분, 체납처분의 중지, 결손처분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는 이행강제금이라고도 불리는 집행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기 의무 또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과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강제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집행벌은 대집행이 부적절한 경우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상 집행벌의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기간 초과 시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는 조치. 이게 이제 경찰상 집행벌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이제 성질 및 구별 개념입니다. 집행벌은 의무 이행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죠? 사후적인 제재로서의 성질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 이행의 합부를 지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경찰벌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경찰벌과 함께 병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무 위반 상태가 존속하는 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즉 일사부재리가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별되고 간접강제인 점에서 그죠? 직접강제와 간접강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접강제인 점에서 대집행이나 직접강제와는 다릅니다. 자, 부과 절차는 집행벌의 부과 절차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툴 수가 있는데 구제받을 수가 있는데 법률에 특별하게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경찰 강제의 두 번째 이제 수단에 해당하는 즉시 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좀 배운 바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경찰상 즉시 강제라고 하는 것은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목전에 급박한 중대한 경찰상 장애를 미연에 제거하고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그 목적을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행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죠. 이것은 이제 메르스 병원 격리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 후송, 경찰의 강제 후송 조치인데 이게 바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합니다. 뭐 지금 이제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라든지 그다음에 자가격리 하고 있다가 도망간 자에 대한 그런 어떤 즉시강제 조치도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즉시강제는 경찰 강제의 또 다른 수단인 강제 집행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전적인 의무가 전제되지 않은 점에서 경찰상 강제 집행과 구별되죠. 예를 들면 영업장애 강제 폐쇄는 직접 강제로서 강제 집행에 해당합니다. 그죠? 이건 강제 집행이지 즉시 강제는 아니죠. 또 강제 집행은 그 전제인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는 별개의 사실 행위죠. 별개의 권력적 사실 행위인데 즉시 강제는 이 양자가 결합된 작용입니다. 즉 구체적인 의무 부과 행위이자 사실 행위로서의 실력 행사인 동시에 그 실력 행사에 대해 참아야 하는 수행 의무도 발생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다음은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입니다.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권력작용으로서 그 발동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되며 질서 유지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돼야 됩니다. 행정법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구체적 수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경직법이 있죠. 경직법이 있고 개별법으로서는 식품위생법, 소방기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염법 예방법, 병예방법, 하양유동 단속법, 도로교통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즉시강제의 수단 또는 종류인데요. 이것은 뒷페이지에 표를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인적 즉시강제, 대물적 즉시강제, 대가택적 즉시강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대인적 즉시강제는 경직법상 즉시강제가 있고 다른 여타 개별법상 즉시강제가 있죠. 그리고 대물적 즉시강제도 경직법상 대물적 즉시강제가 있고 또 여타 개별법상 그런 대물적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대가택적 즉시강제는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그다음 대가 간첩 작전 지역 내 검색, 이걸 다른 말로 가택 출입, 가택 추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대가택적 즉시강제, 즉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런 표는 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즉시강제 한계입니다. 크게 실체상 한계와 절차상 한계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죠. 먼저 실체상 한계는 법규상 한계 플러스 조율상 한계를 의미하는데 법규상 한계는 여러분 알고 있죠. 법률 우위의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와 그 한계 내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또 조례상 한계는 급박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소극성의 원칙 네 가지에 따라야 됩니다. 급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경찰상 장애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직전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 즉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충성은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고 비례성은 잘 아는 것처럼 경찰 행정상 장애 제거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죠. 즉 경미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즉시강제는 허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성, 이건 다른 말로 필요성이라고도 하는데 소극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적극적인 행정 목적을 위해서는 즉시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차상 한계인데 이것은 즉시강제를 위해서는 사전 영장이 필요하냐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견해가 이제 대립되고 있는데요. 먼저 불요소를 있는데 불요소는 급박한 상태에서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영장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즉시강제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연역적으로 헌법상 영장제도라는 것은 형사 분야와 관련돼서 발전된 것이지 이런 행정 분야와 관련돼서 발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필요서는 헌법상 영장제도가 형사 절차에만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 않는 이상엔 국민의 권리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행정 절차적 수단에 해당하는 즉시강제도 이 영장주의는 즉 사전에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충설이 바로 우리의 판례와 통설의 입장입니다. 즉 영장제도는 즉시강제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영장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의 입장이 됩니다. 자, 적법하거나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우리가 마지막 주차에 배울 겁니다만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는 경직법상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해서 공공의 안전질서에 위해를 유발한 자 또는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수인의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 이때 희생은 재산상 손실 및 신체상 손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당해인은 경찰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규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직법도 있고 그다음에 각 단행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먼저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쟁송은 다툰다는 거죠. 자,
행정쟁송은 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한 즉시강제로 인해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개인은 행정심판이나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법에 따른 것이 제도인데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법원이 아닌 상급관청, 행정관청이 하는 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 혹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쟁송 대상이 소멸하잖아요. 즉시강제 같은 경우 쟁송 대상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의 이익이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이익이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즉시강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장기간에 걸친 강제 수용이나 물건의 영치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경우나 집행 종료 후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뭐냐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정당방위가 가능한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강제가 이러한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가능하죠. 그 외에도 직권에 의한 취소 동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청원, 고소고발 등도 구제의 수단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경찰상 의무 이행의 간접적 확보 수단에 해당하는 경찰벌 이거는 경찰상 의무 위반에 대한 그죠? 위반에 대한 그 경찰 작용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바로 경찰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벌이라는 것은 경찰법상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 통치권에 기초해서 사후적으로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는 경찰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의무 이행을 촉진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개념적 구분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런 개념적으로 구분을 했는. 첫 번째, 경찰벌과 형사벌의 구분입니다. 경찰벌은 경찰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죠. 그러나 형사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벌과 징계벌은 구분돼야 됩니다. 경찰벌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하고 법원이 가하는 반면 징계벌은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에서 내부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문란자에게 과하는 제재이고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가하죠. 그리고 경찰벌과 징계벌은 법률관계의 기초 목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절차는 다만 독립적으로 진행될 뿐이죠. 세 번째 구분은 경찰벌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집행벌의 구분입니다. 경찰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고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집행벌은 장래 의무 위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계속적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은 구분이 됩니다. 또 경찰벌과 집행벌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제 경찰벌의 법적 근거입니다. 경찰벌도 형식상의 형벌, 기타의 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합니다. 즉 재형법정주의가 집행벌에 적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범에 대한 총칙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각 단행 개별 법규에서 경찰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사법에 대한 개별적 특칙 예를 들어서 형법상 공범규정의 부적용 이런 것들을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경찰벌의 종류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형벌, 통고처분, 경찰질서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형벌입니다. 경찰형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죠. 경찰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법 총칙상 9종의 형벌, 즉 사형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를 고하는 경찰벌이죠. 형법 총칙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형법 제8조를 보면 자, 형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만 단서 규정에 의해서 경찰범에 관해 그 특수성을 인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 총칙이 적용 안 되거나 또 변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벌, 형찰 형벌을 과하는 절차는 당연한 거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고 법원에서 형사 절차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경찰 형벌이고 두 번째는 이제 통고 처분, 다른 말로 범칙군 납부 통고 제도죠. 통고 처분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뭐 이렇게 받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운전자에 대한 통고 처분, 자 범칙군 납부, 그죠? 이걸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20만 원 이하, 경범은 10만 원 이하인데 이것에 벌금, 구류, 과료 대상이 되는 경미한 범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대신한 절차의 신속을 위한 과벌 절차죠. 그래서 통고 처분을 받은 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직결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고 처분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예요. 즉 통고 처분 시에 납부하는 금전은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갖고 통고 처분을 이행하게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돼서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같은 행위로. 법적인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2조 이하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7조 이하의 통고처분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고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직결심판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즉 형사소송 절차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 질서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질서벌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경찰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질서벌 이꼴 과태료 부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신고, 보고, 등록, 서류 비치 등을 해야 할 경찰법상의 의무를 해탈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의나 과실, 위법성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질서위반법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그 법상의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형법 총칙이 적용 안 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되고 불법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경찰기관이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고 경찰 형벌과 질서벌은 모두 경찰벌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고 경찰 형벌과 질서벌은 동시에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판례는요. 과태료 납부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행위와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경찰 형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는 점도 참고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경찰 법규 위반에 대해서 경찰 질서벌과 경찰 형벌 중 어느 것을 과할지는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예요. 경찰 형벌과 질서벌은 성질상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금액이라도 처벌을 받은 자가 전과자로 되는지 여부에 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 경찰 형벌을 받은 자는 전과자가 되고 질서벌을 받은 자는 과태료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입법 정책은 경찰 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차 강의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대략적인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 경찰학 총론 강의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했어요. 이번 주차 강의는. 그런데 한 번쯤은 이번 1학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2학년 때 올라가면 행정법 시간에 이걸 또 배울 텐데 기초적으로 어떤 개념을 들었던 것과 안 들었던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사실은 강의를 했습니다. 좀 어려웠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자, 강의 내용은 마치고 이제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최근 6년간 그렇게 여기에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5문제 정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1차 문제인데 자,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풀어봅시다.
자,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죠. 1번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맞죠? 즉시강제는 권력적인 사실행위,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고 처분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고 했죠. 다만 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 설명드렸죠. 2번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영장 필요성이 통솔과 판례의 입장이다. 방금 전에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즉시강제의 한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는 실체상 한계, 즉 법규상 조례상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절차상 한계가 있는데 사전영장 필요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죠. 학설이 나뉩니다. 그렇죠. 불효설, 필요설, 절충설이 있다고 했는데 절충설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라고 했죠.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2번이 틀리고 3번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권력의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 책임자 이해자에게 유형령 행사하는 위법이 된다. 자, 우리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이것은 구체적인 이론은 몰라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질문이겠죠. 실체상 한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형법상 위법성 중과사에 해당하는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사실 긴급피난에 의한 구제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정당방위에 의한 구제만 설명드렸는데 긴급피난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 하명에 대한 문제네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문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1번 경찰 하명이란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상대방 일정한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다. 맞죠? 자, 2번 경찰 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 벌이 가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죠? 3번 경찰 하명에 상대방의 수명자는 수인 의무를 지기 때문에 경찰 하명이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위법한 경찰 하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경찰 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의무를 위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경찰 하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허가에 대한 문제네요. 자, 허가에 대한 다음 문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은 자, 1번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상대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라고 했지 아편 흡입과 같은 절대적 금지에 대한 해제는 해당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이 벌써 맞네요. 2번 허가는 행위의 요건일 뿐 적법 요건은 아니다. 아니죠. 거꾸로 설명하겠죠. 허가는 행위의 적법 요건일 뿐 행위의 유효 요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판례에 의하면 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아니죠. 허가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4번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여진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다? 아이고 아니죠. 경찰 허가와 경찰 면제에 대한 구분을 설명할 때 지금 이 질문은 경찰 면제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개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경찰벌의 유형 중에서 경찰 질서벌을 설명할 때 언뜻 설명하긴 했지만 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내용을 법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배우지 않긴 했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답만 말씀드릴게요. 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1, 2, 3번은 다 틀렸습니다.
뭐 왜 틀렸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자, 4번은 왜 틀렸냐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경찰 질서벌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부과 가능한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는 가장 또 맞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입니다. 1, 2, 4번은 틀렸고요. 3번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과 관련돼서 형법 총칙 규정, 공범 규정과 관련된 형법 조직 규정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하는데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을 본다. 일반 형법상의 공범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차 강의 상당히 생각보다 어려웠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경찰상 행정행위의 의미, 유형, 그리고 경찰 작용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차 강의는 기말 시험에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가 남아있고 경찰 구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